2024년 하반기부터 20kW급 고출력 레이저 대공무기를 전략화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을 파괴하는 데에는 20에서 50kW의 출력이 필요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할 때에는 100kW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100kW의 출력을 장착한 무기로 20km의 사거리를 가진 레이저 무기 블럭 3 또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얼마 전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출력 레이저 기술 개발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대응 무인기, 방사포탄, 아음속 유도탄 등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현존하는 대공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보다 훨씬 월등한 300kW 이상의 출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2024년 중순경에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양한 킬로와트의 레이저 무기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드론을 파괴하는 데에는 20에서 50kW의 출력이 필요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할 때에는 100kW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항 미사일을 파괴하는 데에는 300kW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철판을 자르는 공업용 레이저의 출력이 100W급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강력한 출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kW의 경우 한국형 스타워즈라고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 1이 있습니다.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해 두 곳의 민간 군수업체에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의 레이저 무기 설계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한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군수업체에서 러시아, 인도에서 레이저 관련 엔지니어를 고용해 적극적으로 연구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무기를 88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무기를 전략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안흥에 있는 시험장에서 20kW의 레이저 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철판 표적을 뚫는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 표적은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무인기에서 사용된 재질과 동일한 것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실험은 레이저를 30회 정도 발사하고 3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30대 모두 맞추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100% 명중률을 보여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빔이 발사가 시작된 후 약 5초 뒤에 무인기가 관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2024년부터 양산을 할 계획이며 이후 레이저 대공무기 시제품을 다양화시키며 항공기와 함정에 탑재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갑차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 대공무기 방어 시스템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블럭 1을 한 발 발사하는 데에는 2,000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무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럭 1을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이 무기의 출력을 30kW로 늘릴 예정입니다. 30kW의 경우 2013년 미국 해군이 구남에 장착해 시험 중이었습니다. 이 무기의 출력은 33kW이며 유효 사거리는 1.6km입니다. 이 고출력 레이저 발진 장치 6개에서 나오는 광선을 한 곳에 모아 발사시키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미국 공군은 50kW 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시험 발사했었고 이 무기를 2019년에 F-15와 같은 전투기에 직접 탑재하여 시험 운용했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드래곤 파이어라는 레이저 무기가 50kW의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럭 3의 경우 100kW의 출력을 장착한 무기로 20km의 사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켓의 외피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동일 지점에 2초 동안 레이저 빔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기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개발 및 도입하려는 레이저 무기는 5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무기의 속도가 광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탄의 속도가 광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구 내에서 교전용으로 사용되는 평균적인 거리를 생각하면 발사와 동시에 명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응 속도이기 때문에 대응력이 매우 높은 무기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직진성입니다. 탄약을 이용한 탄두는 보통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효 사거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코프 정가운데에 목표를 대고 맞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리 가늠과 바람 계산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레이저의 궤적들은 공기 중의 이물질에 의해 산란되지 않는 한 육안으로는 관측하기 어려워서 어느 곳에서 대응하는지 알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발사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발사 장치의 경우 상당한 고가를 자랑하지만 발사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현재 영국에서 사용하는 드래곤 파이어의 경우 한 발당 17,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반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동이 없기 때문에 발사대마다 0점 조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크게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파괴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에너지 밀도가 낮다면 파괴력은 약해집니다. 그 반대로 출력이 약해도 밀도를 높인다면 파괴력은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강화된 파괴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곡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곡사가 가능하면 수평선 너머의 적을 타격할 수 있지만 레이저의 경우 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측되지 않는다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유효 사거리가 짧습니다. 공기 중 먼지 같은 이물질이나 흐린 날씨와 같이 난 반사를 일으키는 요소가 많아지면 사거리, 위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걸프전 전쟁 당시 레이저 유도 폭탄의 명중률이 급하락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반사 소재를 이용하면 피해가 많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방어 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레이저의 경우 반사 소재만 있다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 낮다는 점입니다. 비싼 가격을 투자해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만들어도 파괴력도 낮고 방어도 쉽지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레이저 무기의 경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만큼 큰 차질 없이 개발이 진행되어 높은 성능을 가진 레이저 무기가 하루 빨리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